60세가 넘었는데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요즘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년은 지났지만 생활비도 부족하고 자녀 지원도 끝나지 않아 여전히 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예전과는 달리 일자리는 줄고 임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기업은 정년 60세를 앞둔 시점부터 피크 임금제를 적용해 55세 전후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은 그대로인데 임금은 줄어들어 60대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60대 시니어가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고용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단기 계약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년 이후에도 소득이 필요해서 일을 계속 선택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자아실현이나 여가가 아닌 생계를 위한 필수 노동이라는 점에서 시니어 고용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피크 임금제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점차 줄이고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최대 30에서 50% 이상 줄어들면서 생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55세 이후 직장 내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받는 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현실이 시니어들에게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하청,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재계약 자체가 불안정하고 고용 조건이 매년 바뀌어 삶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23년 기준 270만 원에 육박했고 자녀 지원, 의료비, 주거비 등을 포함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재취업한 60대의 평균 임금은 160만 원 안팎에 불과해 실제 생활비의 절반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각종 정부 지원 제도에 기대야 하는데 문제는 연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만 원대에 불과해 기본 생활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고용 구조가 더욱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산업 기반이 약하고 청년층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 노동에 한정되며 고용 안정성도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고령층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 거주 60세 이상 고령자 중 67%가 단기 계약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주당 근무 시간이 20시간 미만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편의점 야간 근무, 아파트 경비, 청소 등 외부 노동 위주의 직종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62세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뒤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지만 일당 7만 원으로 주 3일 근무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는 연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일은 해야겠는데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고용 불안정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위한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시는 시니어 케어 매니저 사업을 통해 1년 이상 고정근무가 가능한 돌봄 일자리를 제공해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자동화 기술의 확산도 시니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60세 이상 단순 노무직의 32.4%가 자동화 대체 위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고용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인 시스템, 자동화 로봇이 보편화되면서 단순 사무직이나 생산직은 점점 줄고 있고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고령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정책 시행력 격차도 시니어 고용에 영향을 줍니다. 수도권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재취업 연계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방은 인프라 부족과 예산 문제로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부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노무직에 국한되며 참여자의 43.7%가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조사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60% 이상은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성 계약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준비된 전직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1에서 2년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요양보호사, 한식조리기능사와 같은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 가능하면서도 고령층 수요가 꾸준한 분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 교육 과정도 다수 운영 중이며 각 지역 고용센터나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든 하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을 준비하는 것. 이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부분이 디지털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나 온라인 서류 작성, 화상회의 도구 사용 능력이 없으면 채용 과정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폰 활용 교육, 중장년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가까운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니어의 일자리 경쟁력의 디지털 적응력은 핵심입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배워야 할 시기이며 배우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수도권이나 대기업 중심의 취업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니어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 내 돌봄, 교육, 생활관리 업무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시니어 케어 매니저 사업은 대표적인 예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돌봄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고정형 일자리는 단기 알바가 아닌 지속적인 생계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현재 70여 개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와 신청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평생교육과 사회참여입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니어를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강좌들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인문학, 건강관리, 금융, 자서전 쓰기 같은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나 평생교육 바우처 등도 활용 가능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고령층 전용 학습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재취업도 좋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설계가 함께 이뤄질 때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60대는 단순한 퇴직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 세대입니다. 준비된 전직, 디지털 적응력, 지역사회 일자리, 그리고 평생학습.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는 생애 이막을 설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지금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직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고민하지만 지금 시대는 유연하게 오래 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임금 수준보다는 일의 지속성,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위에서 3회만 출근하는 탄력 근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교육 활동, 혹은 시니어의 경력을 살린 멘토링 활동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연장법을 시행하면서 고용주가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의 근무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고령자가 원하는 경우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고령자의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 계속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선진국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의 질, 고용 안정성, 개인의 특성과 역량까지 함께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자 친화형 일자리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생애 설계 교육도 중요한 준비 요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통해 50대 이후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생애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1:1 맞춤형 상담과 직무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퇴직 후의 막연한 불안감도 줄어들고 인생 2막을 좀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금융 혜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재취업자에게 교통비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년층 대상의 소액 대출,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챙겨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인 노후 생계를 위한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정년 퇴직과 함께 삶이 끝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금은 줄고 고용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일을 계속 선택해야 하는 지금,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현실 인식과 유연한 대처입니다. 더 이상 과거 직장의 직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몸 상태에 맞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오래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점점 고령 근로자를 위한 맞춤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디지털 교육, 지역 일자리 정보 등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노후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70대, 80대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을 멈출 수 없는 60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 페이지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한 삶의 정보, 정책 꿀팁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